작은 것 같아서 마이크 좀 교체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목소리가 커졌죠? 네. 그럼 이제 제 시간이네요. 네,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이 아니고 우리 성산 시형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설명의 자리인 것을 인지하고 설명 들어주시면 되고, 저희가 발송드린 그리고 오늘 혹시 받아가신 주민설명회 책자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책자 내용 보시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개요 및 현황, 그리고 공공지원 제도 안내,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 절차, 공지사항, 별지서식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현황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 경위 보시면 1986년도에 우리 시형아파트, 성산 시형아파트가 사용 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주민 여러분들 동의하에 접수가 돼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공공지원 제도로서 여러분들의 재건축 사업을 시작해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입찰 공고를 내서 저희가 당당하게 1위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7월부터 저희 가업이 착수돼서 지금 가업을 수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소문이 많이 도는데 뭐 누가 선정했냐 했는데 구청에서 선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성산시형 아파트 현황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돼요. 우리 책자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물 현황 전체 동수가 37개 동이다. 소유자 수가 3,747명이다. 이런 내용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성산시형 아파트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계획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23년도 12월에 주민들의 제안으로 정비계획 지정 고시가 되어서 그 내용 기준 바탕으로 짜여진 건축계획 예시안이고요. 이 세대수나 평형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해서 의견들 내주셔서 뭐 평형대나 세대수는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현재는 그냥 정비계획 기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셔서 말씀드리면, 일단 공공지원 제도란 우리 정비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구청에서 공공에서 즉 우리는 공공지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고, 이게 서울시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자란 그러면 누가 되냐? 우리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 즉 우리 성산시형 아파트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지원자의 역할이 뭐냐? 정비사업 주요 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리 감독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맡은 업무는 공공지원 제도로서 추진위 구성 승인까지 업무를 가업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네. 공공지원 제도의 도입 배경 취지는 앞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너무 많은 협력업체와의 유착 비리들이 많아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공에서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들어온 제도고요. 그래서 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지원제도가 201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지원제도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크게 5가지 나와 있고 그냥 한 가지만 좀 짚어 드릴게요. 뭐냐?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입찰 공고를 내서 저희가 선정돼서 업무를 지원해서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조합원님들, 소유자님들 부담금 안 되고 우리 구청과 서울시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예산을 짜서 저희한테 용역비를 주고 업무를 수행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 카페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입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소유자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시켜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전에 추진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을 추천을 하고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동의서가 작성이 되고 동의서를 여러분들에게 동의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 법적 동의율이 넘어서면 구청에 승인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절차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오늘 주민 설명회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 그리고 후보자 등록 공고를 또 빠른 등기로 여러분들에게 또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지 내 게시판에도 부착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비사업 정보몽땅 뒤에서 설명 드릴 건데 거기도 올려드리고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갖게 되고 그 다음 후보자 등록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들 등록 받고 나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을 좀 심사해야겠죠. 그래서 범죄사실 조회도 해야 돼서 기간이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기호 배정하고 합동연설회 그리고 선거 추진위원 구성 그리고 동의서 접수 그리고 구성 승인 순으로 단계별로 추진 일정이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책자에는 우리 선거 날짜와 합동연설의 날짜가 둘 다 하루 전날인 토요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책자에서 안내드렸듯이 일시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드렸고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일단 합동연설에는 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 등록을 받아보고 그러나 선거는 10월 6일 일요일 날로 지금 현재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10월 6일 날 선거를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조건은 추진위원장 1인 그리고 감사 그리고 추진위원들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은 소유자들의 10분의 1, 전체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같이 큰 단지는 10분의 1이 100명이 넘죠. 그래서 100명 이상으로만 구성을 해라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건은 여러분들의 과반 동의를 구해서 동의서 아까 접수 받는댔죠. 거기에 추진위원 모든 이름이 기재가 됩니다. 그거를 동의해 주셔야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구성 기준은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에 따라 당선된 예비 추진위원장이 동별 가구수 세대수를 고려해서 100명의 110% 이상 추천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낙선되신 분은 당연직 예비 추진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진행이 되겠고요. 그럼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는 어떻게 당선자 결정 방법이 결정이 되냐? 기준에 일단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토지 등 소유자 수 1인 1표 직접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유효 투표를 얻은 자가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혹시 예비 추진위원장과 예비 감사 후보자가 단독이거나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된다. 근데 또 유효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요. 서울시 고시 내용이죠.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냐? 여기 가운데 큰 동그라미만 일단 봐주세요. 그러면 본인의 경우에는 단독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오셔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여러 명이 소유를 하셨을 때는 꼭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그 대표자 한 분이 선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인 지정시라고 나와 있는데 즉 본인 소유자께서 선거 당일날 못 올 때는 이제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서 대리인이 선거를 하실 수 있는데 꼭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대리인의 자격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즉 가족입니다. 그리고 성년자에 한해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앞에서 토지 등 소유자 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이제 나중에는 조합원이라고 또 동의를 해주시면 불리겠죠. 근데 소유자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1인이 선거를 하실 수 있다. 그 기준이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기준이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한 명이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더라도 즉 나는 아파트 5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 수 하나로 칩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 놓은 거예요. 즉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개를 또 소유하고 있어요. 그 두 분이 만약에 A랑 B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 둘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또 소유자 수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죠. 예를 들어 A와 B가 갖고 있고 A와 C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수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소유자 수가 둘이 됩니다. 왜? 대표를 누가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합친 거고 그래서 공유 형태가 동일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다물건을 대표 하나로 선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자로 등록하실 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후보자 등록 공고 말씀드린 대로 26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되고요. 그래서 등록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인데 네, 일단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소는 성산 시형아파트 공공지원 사무실이라고 저희가 단지 내 상가에 개설해 두었습니다. 거기서 등록해 두시면 되고 위치는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 책자에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등록 요건 그리고 추천서입니다. 등록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천서, 후보자 추천서에 소유자 50명의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추천서는 공공지원자의 날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26일 날 우리 주택상생과 재건축 지원팀에서 도장 찍어서 발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27일부터는 공공지원 사무실에 비치를 해둘 테니 후보자로 등록하실 분은 오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그럼 후보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냐 말씀드릴게요. 후보자 자격은 이제 소유권을 여러 명이 소유할 때는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한정합니다. 그러면 50% 가졌을 땐 어떻게 하냐? 둘 다 똑같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상관없다고 합니다. 법적 유권 해석에서. 그리고 나서 피선출일, 즉 선임일, 선거일 기준으로 성산시형 아파트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 선임일 기준으로 성산시형 아파트를 5년 이상 소유한 자가 후보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는 우리 추진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내용은 설명의 책자 1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아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인 명부 열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9월 10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이 있겠습니다. 열람 장소는 두 군데죠.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재건축 지원팀 4층에 있고요. 저희 성산시형 아파트 공공지원 사무실 단지 내 상가 제1상가동 220호입니다. 네, 두 군데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유자분들께서 저희 공공지원 사무실로 많이 와주시고 문의도 글로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명부 열람 내용은 인적 사항이 내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인데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기가 힘드시니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해서 잘 기재되어 있다 확인은 해드릴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그리고 선거 10월 6일 날 선거 못 하시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 지나서 안 됩니다. 그때까지만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해 주셔야 투표권 있고요. 선거 당일날 분명히 오십니다. 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나 왜 선거 못해? 대표 선임 못해서 못합니다라고 저희는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인지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후보자 받고 선거인 명부 열람 끝나면 이제 후보자들 기호 배정할 거고요. 기호 배정 추첨하고 이때 일시는 일단 9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로 정했는데 이제 후보자들 받아보고 뭐 일시 장소는 좀 후보자들과 저희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 확정 공고,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선거일 공고인데요. 앞에서 선거인 명부 열람했고 후보자도 받았고 기호 추첨도 했으니까 이제 선거일에 안내를 해야겠죠. 그런 공고 내용이고요. 이거는 일단 9월 24일 화요일 예정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빠른 등기로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소 좀 잘못됐다고 이제 좀 화내시 마시고 저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재물가에 재산세가에 있는 주소를 공유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소 알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투개표 참관인 신청은 말 그대로 투개표 참관하실 분이 후보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동연설의 일시도 아직 9월 29일 일요일 예정이고요. 장소는 사실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상황 봐서 더 넓은 곳이 있다면 한번 더 알아보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10월 6일 일요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직접 선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장소 말씀드릴게요. 선거 장소는 성산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비에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찍고 오셔서 멀리 계신 분들 1층에 쭉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선거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거인의 자격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책자 16페이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선거 운영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동호 C&D가 지원해서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종료되면 그 자리에서 투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하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당선인 공고는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쯤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위원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선된 예비추진위원장이 추천해서 구성을 하면 되고, 일단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정은 10월 초부터 10월 중순으로 잡아놨고요. 구성 기준 예비추진위원 100명 이상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토지 등 소유자로 해야 합니다. 결격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추진위원장 감사 결격사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명의 책자 1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구성 동의서 접수입니다. 추진위원 구성 동의서는요, 말씀드렸는데 모든 추진위원 분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들어간 동의서가 작성돼서 여러분들에게 또 등기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안내되는 책자에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제출 서류들도.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언제쯤 하겠다라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중하순에 좀 동의서 접수 받을 계획이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추진위원회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추진위원회는 정식 명칭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그 말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 업무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계략적인 분담금이 작성이 돼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서 받을 때 야, 분담금이 얼만데 뭐 동의만 하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게, 절차상 우리 조합 설립할 때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지사항인데요. 사무실 위치예요. 저희 여기 성산 시영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단지 내 제1상가인데, 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유원상가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뭐 잘 몰라서 말씀드리면, 외부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로마트 있는 상가라고 인지해 주시면 조금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해서 많은 거 물어보시고, 뭐 우편물 못 받았다 하면 직접 오셔서 받아주셔도 되고, 전화해서 다시 보내달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협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내에 대표 선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위임장 대리인 선거날 못 오실 경우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동연설의 선거, 여러분들의 장을 위한
선거입니다. 저희가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선거해 주시고 합동연설에도 들으셔서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용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그다음 이제 정비사업 정보몽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공지원 제도로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2장짜리 안내문 드렸어요. 그 내용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공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업 추진 현황 일정,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제 총회, 그리고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 총회에 모든 회의에 의사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 정관, 예산 회계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 돈 어떻게 썼는지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통장 내역 싹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여러분들 가입하셔서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과의 선정 계약서마저도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혹시 가입 절차 안내문 보고 가입하려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공공지원 사무실로 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절차 안내문 나눠드린 페이지 2페이지짜리입니다. 요거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별지 서식들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작성 요령보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짚어드릴게요. 일단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일단 여러 명이 소유할 때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라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서는 서명과 지정 날인 둘 다 좀 해주셔라. 그리고 대표자와 공유자 전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거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는 자, 선거날 못 오시는 분들이 대리인 지정하면 되는데, 네, 해외 거주하신 분들 말씀드리면 일단 해외 거주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뭐 거주 사실 증명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이 제출해 주셔서 위임장, 그러니까 즉 대리인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소속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대표자분이 선거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대표자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음은 후보자들이 제출해야 될 거죠. 후보자로 등록하실 분들 후보자 추천서 그리고 후보자 등록 신청서인데요. 추천서는 말씀드린 대로 토지 등 소유자 50명 이상 추천을 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는 대표자 1인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에 대표 선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건축 지원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임의대로 그냥 뽑아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서 구비 서류는 설명의 책자에도 있고 저희 서식 26일 날 보내드릴 건데 거기에도 여기 구비 서류 자세히 기재를 해놓았으니 이것보다 더 자세히 기재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확인 조사 공개용 동의서 후보자가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행각서는 공명선거에 대한 각서로서 후보자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공보도 마찬가지겠죠. 후보자 정견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분들께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선거일 공고할 때 공보 포스터나 뭐 정견서가 같이 동봉돼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 사퇴서는 당연히 후보자가 사퇴할 때 내시겠죠.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
투표 참관인 등록 신청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투표와 개표를 참관하시고 싶은 소유자분께서 작성을 해주시되 이 다음에 나와 있는 투개표 참관인 승낙서와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즉 요거는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 참관을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해서 후보자를 통해서 이 승낙서를 받아 함께 공공지원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추진위원 승낙서는 나중에 예비 추진위원 추천했을 때 위원장이 추천했을 때 승낙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서,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내에 뭐 잘못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 동의서, 요거는 전체 소유자분들께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합에서도 이 동의서를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공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그 마이크 가지고 계신 우리 진행 분들은 2층에도 일단 배석해 주시고요.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유자분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는 소유 동 호수와 이 성명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3동 306호 이우석입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는 투표로 공정하게 선출하는데 예비추진위원 선출은 당선된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가 단독적으로 선출하는 건가요? 네, 선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얘기했어요. 예, 예. 질문을 한 번에 해주시면 제가 한 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은요. 예비 추진위원은 대우에 우리가 1330세대, 성경이 1120세대, 유원이 1260세대, 상가가 약 122세대 소유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대수 비례해서 각 동별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투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찬반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네. 예.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질문 끝나셨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선거관리 기준에 의거하면 서울시에서 고시된 내용이죠. 거기에 기준하면 우리 추진위원은 당선된 예비 추진위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동별 세대수를 비율을 고려해서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른 현장에서도 뭐 민원이 있었기도 하지만 일단 기준은 추천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현재는 아직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를 지금 구청과 논의 중이고, 사실 선출을 투표로서 추진위원을 100명, 130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가업 범위에 벗어난 내용이고요. 선거 기준에도 벗어난 내용이고, 그 외에 또 더 공정한 방법이 있는지는 우리 구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동별 세대수 비율은 동별로 세대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추천을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선거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추진위원을 구성해야겠죠. 그거는 당선된 예비 추진위원장 그리고 구청과 협의해서 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마이크 좀. 네. (31동) 504호입니다. 양태서라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 현재 거기 입지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다소 의문스러운 것은 위임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선거권과 더불어서 피선거권도 그 사람한테 부여할 수가 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선거권은 없고요. 그냥 의결권만 대리로 행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한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총회 이런 거 있을 때 또 그때마다 대리인을 지정해야 총회 날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공 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무도 대표자 선정을 안 했다 하면은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럴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별로 없는데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좀 있습니다. 막 40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도 있고요. 그런데 대표 선임을 못해요. 그래서 의결권을 저희가 부여해 드릴 수도 없고, 결국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대표자로 분양 신청도 못해서 현금 청산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표 선임은 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 마이크 한 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예, 1동 802호 유영미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추진위가 결성된 후에 조합 설립까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지, 조합 설립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권리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기간을 알고 싶고요. 오늘 설명 들은 것 중에 어떤 것보다 투명한 투표가 중요한데, 투개표 참견인으로 제가 신청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후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누구든지 그 투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투명한 선거라는 거를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후보의 꼭 동의가 있어야만 내가 투개표 참견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투명성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조합 설립 절차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단 정관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추정분담금 검증을 받습니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해드리고 75% 이상, 여기 나와 있죠. 4분의 3 이상, 4분의 3 이상의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가 75%가 넘으면 사실 동의서 그래도 안내는 해드리는데 기간을 뭐 짧게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추진위원회 동의서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일정 기간 드리고, 모두 다 동의하고 철회 안 하겠다 하면 바로 창립총회 이어가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의할 때, 우리 추진위원 회의 때 이럴 때 의사결정이 빨리 이뤄진다면, 제가 빠르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에서 1년 넘게도 걸릴 수 있다. 왜? 그거는 사업 컨디션에 따라, 사업장의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뭐 서로 후보자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투명하지, 이제 선거에서 후보자가 승낙을 해야 되냐? 후보자는요, 서로 경쟁 상대라서 사실 각 후보에 참관인이 2명씩 이상 들어오면 서로의 남의 표, 내 표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사실 후보자들이 불만이 없이 분명히 참관인이 잘 봤다라고 의견을 들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 다수의 소유자분들께서 전체 공개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저희도 한번 구청과도 협의를 해보고요. 예. 그것도 구청과 그러면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선거 장소가 엄청 넓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후보자들 참관인은 후보자당 2명씩은 받아보고 직접 참관하실 분들이 또 있으시다면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가라로 나올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자격을 모두 심사합니다. 예, 소유자이어야 하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앞에서 우리 주요 참석자 분들께서 인사 말씀이 많으셔서 이제 시간이 다소 오래됐는데 혹시 질문 또 없으시면 행사 종료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스태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오늘 알바로 와가지고.